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오늘 시간외로 우려하던 HLB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램테크놀러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봉이고 급등 나온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이 보라를 지키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해서 6,000원 초반쯤에 돌파 추천 드렸고요. 눌림 매수 하실 분들은 보라 색깔 위에서 5,000원 중후반 매수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럼 돌파 매수 하셨던 분들은 2일 만에 13% 최대 수익이 나온 거고요. 눌림 매수 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최대 21% 수익이 나온 거죠.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또 나와줬고, 요것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요 하루 하락이 나왔지만 손절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다. 이 보라 색깔이 손절가가 가드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주가를 차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드레일에 꼬라박지 않았죠. 꼬라박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혹은 질문을 주시거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없이 가만히 들고 있다가 수익을 냈으면 됩니다.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돌파 시도 자리였고요. 여기서 오늘 21%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기법 설명이라서 조금 가려놨어요.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하루 쉬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다. 이것도 보너스가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에너토크가 시간의 상승으로 정석 반짝 나왔고, 램테크놀러지도 정석 반짝이 나와줍니다. 에너토크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대응했으면 됩니다. 요게 어제의 에너토크 분봉이고요. 시간의 상승이었고 시초에 다음날 갭으로 튀었다가 시가 이탈, 회복, 그리고 더 올라가가지고 목표가 만원 도달하고 초과 도달하고 뒤에는 빠졌죠. 오늘까지도 더 빠지고 있고, 램테크놀러지도 똑같이 이렇게 시초에 대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7월 9일에 카톡 리딩이고요. 3시 20분쯤에 램테크놀러지 검정 색깔 별로 추천드렸습니다. 7월 9일 VVIP 종가 베팅 추천주 램테크놀러지. 리오님이 가격도 적어주셨고요. 돌파 매수 A 선택하시는 분들은 6,100원쯤이 돌파 추천가, 이때 종가에 바로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 나는 돌파 매수 안 한다, 나는 눌림 매수만 한다, 그러면 2번 택해가지고 다음날인 7월 10일 5,000원 초중반 기다려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는 6,100원쯤에 매수를 했으면 되고, B는 다음날 5,000원 중후반에 매수를 했으면 된다. 자, 돌파 매수자의 기준 볼게요. 3시 20분 종가 6,100원쯤에 매수했죠. 다음날 하락 나옵니다. 하지만 손절가 보라 색깔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 해가지고 오늘 13% 급등 내에서 수익을 챙겨줬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눌림 매수 택하신 분들, 9일에 3시 20분에 종가에 추천 나갔지만 매수 안합니다. 왜? 나는 눌림 매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음날 눌림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5% 10% 정도 나온 구간이니까 회색 박스 내에서 눌림 매수를 하고 하루 만에 고가 21% 내에서 수익을 챙겼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 매수, 눌림 매수,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항상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한 날에 1차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매수 안하고 기다렸다가 다음날 이후에 마이너스 5% 10% 기다려가지고 음봉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영역 요 구간에서 본인 성향대로 가이드를 토대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제가 사냥 시즌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구간에서 치고받고 하면 되는 거죠. 7월 9일에 이렇게 차트, 왜 추천했는가 차트 분석도 알려드렸고, 주가 예상 흐름, 주가 유도선도 그려드렸고, 처음에 단타로 추천드렸고요. 3% 단타 수익 나왔다가 스윙도 가능하다고 했고, 당일 종가에 3시 20분에 재추천도 드렸던 겁니다. 이걸 좀 크게 소리 내가지고 읽어보세요.
손절가 위는 보라색깔 위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홀딩 구간이다. 홀딩 구간이다. 질문하지 말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상세하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HLB 그룹주 시간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요 승인 일정이 재심사 신청 일정이 좀 많이 뒤로 밀렸다 라고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네요. 이르면 10월. 어쨌든 이게 또 기대감이 계속 붙어 있는 거니까 하락하면 기회로 보고 신규 매수는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기존에 5월에 물렸던 분들이랑 이번에 추격을 해가지고 또 불나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괴로운 건데, 제가 HLB는 이때 계속 경고를 드렸고 일정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재료 소멸, 승인 결과가 나와도, 결과가 좋게 나와도 반짝했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냥 빠질 것이다. 승인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세론이죠. 재료 소멸. 앞에 워낙 선반영이 컸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결과가 좋지 않게 승인 불발이 되면서 2연속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낙폭가대로 추천을 드렸고요. 흔들면서 주황색깔 제가 기대했던 갭매우기 가격까지, 급락전의 가격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 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항까지 도달이 나올 거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리딩을 드렸고, 엄청 빠르게 도달했죠. 지금 2달여 만에, 한 달 반 만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너스고요. 하지만 똑같이 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거,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거 계속 경고를 드렸습니다. 단기에 3월의 전고점을 도달할 확률은 조금 낮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했고, 크게 올라갔다가 꺾이면 분할 매도 해가지고 챙기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죠. 지금도 단기에 3번 연속 크게 장대 항복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밀리는 거 생각하고 꺾이면 분할 매도하고 밑에서 재매수 하자는 식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 리딩을 드린 증거들이 있고요. 이것도 7월 8일에 영상 캡처, 오르고 빠지면 주황색깔 찹찹 했어야 되고 또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만약에 꺾이게 되면 내려오는 어깨에서 매도를 하고 밑에서 반등 확인 후에 재매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리딩이 나왔습니다. 지금 괴로운 분들은 여기 물렸던 분들이랑 또 뒤늦게 추격했던 분들이 괴로운 거죠. 자꾸 과한 상승이 나왔을 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좀 하락을 기다렸다가 밑에서 발목자리, 무릎자리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일정이 연기가 된 거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흔들면서 또 바닥 다지고 전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전과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가까워지면 조심하라고 했죠. 제일 조심을 했어야 되는 때가 4월과 5월이었고 이제 10월 일정이 잡혔으니까 9월을 제일 조심을 해야 되겠죠. 7월, 8월 바닥 다지다가 8월 말부터 8월 그쯤부터 또 9월까지 올라와 주다가 9월이 고점이 될 수 있는 흐름도 생각을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보는 것보다는 선반영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선반영 구간이죠. 안정적으로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구간이고,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이때부터 추세 이탈도 나왔고 일정이 가까워져서 경고를 드렸다. 바닥에서 추천드렸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전에 우리가 대응했던 걸 5월 일정을 10월 일정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의 생각, 반등 나오면, 크게 반등 나오면 쭉 조정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짜 돌연변이고요. 흔치 않아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카페24나 보르노이 같은 애들이 이런 흐름으로 쭉 크게 올라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카페24가 무릎자리에서 조정 없이 쭉 이렇게 크게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월봉의 전고점까지.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180% 수익이 나왔죠. 이런 거랑 보르노이 같은 거 보시면 보르노이도 카페24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무릎자리 추천드렸고 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재추천드리고 지금 130%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80%로 찍혀있는데 1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런게 흔치는 않단 말이에요. 1000개 중에 뭐 5개도 안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요런 노란색으로 쭉 올라갈 것이다, 전고점까지 쭉 올라갈 것이다, 요 기대치는 낮추는 게 좋다. 지속적으로 확률 대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더 간다 하더라도 늘 기본적으로 조정 후에 더 간다, 조정 후에 더 간다, 이 파동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당연한 조정을 늘 염두에 두고 하락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보는 상승 시나리오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근데 고수는 최악의 흐름, 플랜 B, 플랜 C 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마인드를 전환하고 하락 시나리오 늘 끼워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그냥 일정이 연기가 된 거니까. 다만 큰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포지션과 평단에 따라 대응은 각자 다 다릅니다. 큰 수익자분들, 수익이 크니까 여유있게 홀딩을 해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버티기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제 추이를 보면서 내가 전량 매도를 할 것인지 일부 물량은 남겨둘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작은 수익자분들, 요분들은 빠릿빠릿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하락시 분할 매도하면서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지금 작은 수익인데 여차하면 손실 전환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보유선 대응 잘 해주시고, 최소한 본전 위에서는 수익을 챙겨주시고 밑에서 제 타점을 잡고 재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손실 전환 당하지 말자, 보유선 대응하고 제 타점을 잡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 손실자분들은 일단 손절을 합니다. 작은 손실자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할 수 있겠죠. 손절한 후에 밑에서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지금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5월에 크게 물렸다, 이런 분들은 최대한 더 크게 좀 빠지길 기다려 가지고 반등 확인한 후에 추매를 하는 게 낫겠죠. 이제 포지션과 평단에 따라 대응이 다르니까 제가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요 가이드를 토대로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높은 확률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부디 개미 털기고 크게 빠지진 않고 또다시 올라가 주면서 빠르게 전고 돌파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오늘 두산 그룹주가 시간외로 합병 이슈로 반응이 좀 있었죠. 일부는 정지가 되고 내일 해제가 되고요. 두산이 시간외로 반응이 나왔고, 그거는 뒤에 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랑 두산 로보틱스랑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6월 11일에 추천드렸고요. 한국가스공사 무릎자리에서 노랑까지 도달 기대, 노랑 도달하고 초과 상승으로 6일 만에 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C추 테마, 이거 실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뻥카라 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는 섹터다. 이전에 초전도체 테마처럼 크게 노려라 반복 강조 추천을 드리고 큰 수익이 나왔고요. 지금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현재는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 하락폭을 좀 크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6월에 추천드렸을 때도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마이너스 20% 하락폭을 염두에 두자고 그렇게 큰 하락폭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지면, 그러니까 조금 빠졌을 때 매수하지 말고 바로 가지 못하고 빠지면 크게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라. 지금도 크게 빠지고 있죠. 위아래로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천드리고 바로 노랑으로 55% 올라갔다가 추세 꺾이고 현재는 쭉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계속 추가적인 하락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약간 파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수와 보이자 영역으로 넘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두산 로보틱스로 와서 둘 다 같은 날에 추천을 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때 수익이 크게 나왔죠. 여기서 재추천드리고 또 수익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바닥 박스 횡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역별 돌파를 기대를 하고 보라색깔 손절 짧게 잡고 이렇게 W로 올라오는 거 노리고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살짝 돌파가 나왔죠. 빼꼼. 우리는 항상 빼꼼 하는 자리를 눈여겨서 봅니다. 이렇게 빼꼼 왜 올라오겠어? 왜 돌파가 나오겠습니까?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어가지고 빼꼼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쵸? 악재가 있는데 이렇게 빼꼼하고 올라올 리는 없으니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아도, 수급을 보지 않아도 차트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차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재료 일정 항상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트를 몰라도 불신을 해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면 된다. 재추천 드리고 이렇게 25% 수익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락 시나리오, 하락 반등 시나리오 그려줬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밀렸다가 또 올라오는 흐름으로, 혹은 미래의 주황, 주황 색깔이 미래 역별 돌파 초입 자리죠. 발목 자리. 요 자리랑 요 자리랑 미래에 나올 주황 색깔 자리가 똑같은 자리니까 그 주황색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카페24로 복습을 했습니다. 카페24 여기 보시면 11월에 무릎 자리였고, 이 자리가 또 5월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180% 올라갔거든요. 같은 타점, 항상 발목 자리를 잘 노리도록 합니다.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 올라와 주면서 7% 8% 정도 올라갔죠. 정지됐는데 합병 이슈로 합병 공시가 뜨면서 하루 정지된 겁니다. 악재로 정지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 발목자리 타점 잘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눌림 추천 드렸던 가격이 7만원대고요 7만원대에서 이렇게 또다시 올라와 주면서 15%의 최대 수익을 또 반복해서 주고 있다. 추천했던 방은 4개 방, VVIP, VIP 정회원 팬클럽이고요. 팬클럽은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입니다. 하루에 300원 내고 이런 추천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게 카톡 리딩이고, 두산 로보틱스 눌림 매수 가격, 추천 가격 1차 7만원 중후반, 2차 7만원 초반, 손절가는 67,300원. 이렇게 손절가랑 매수가랑 다 알려드렸고, 당연히 목표가도 뒤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7만원대에 눌림 매수 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지금 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15%의 수익을 줬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상세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정지가 되었고, 두산 박캡도 정지가 되었고, 내일 해제가 되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합병을 토대로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 이런 골자의 내용입니다. 다음 해성 에어 로보틱스, 얘도 팬클럽 방에 추천을 드렸고요.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따로 찍어 가지고 올려드렸어요. 앞으로도 영상을 좀 더 자주 많이 찍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매일 올리지는 않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매일 올리도록 좀 노력을 해 볼게요. 7월 8일에 로봇주 회원 전용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고, 추세 박스로 바로감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로봇 관련주 중에 얘를 제일 양호하다, 분석주 중에 제일 양호하다,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3일 만에 돌파 기준 19%, 눌림 기준으로는 3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차트죠. 이 자리에서 최근에 추천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보면 떠오르는 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대봉 LS죠. 대봉 LS. 대봉 LS가 딱 요 흐름으로 여기서 제가 발목 추천 드렸고 흔들면서 크게 55% 수익이 2달 만에 나와줬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드렸던 인터플렉스도 요 차트 똑같죠. 대봉 LS랑 인터플렉스랑도 차트가 똑같다. 항상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반복 추천 드렸죠. 흔들면서 최대 25% 수익 나왔고요. 지금은 또 17,0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밀리면 밑에서 또 매수 가능해요.
13,000원까지 빠져도 인터플렉스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 파동을 생각하면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반복하는 매매 가능하죠. 대봉 LS처럼 추세 붙어서 더 가려면 17,000원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실패하고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타점이 다 비슷하니까 잘 숙지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시고, 이거는 여기서 추천한 게 아니라 조금 뒤늦게 추천하긴 했지만 역시 박스 돌파가 나왔던 빼꼼자리였습니다. 빼꼼자리에서 양호하다 강조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다. 이것도 멤버십 팬클럽 5,900원짜리 방에 추천이 나갔다. 이렇게 회원 전용의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고액 투자 방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 방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무료 방에서 있을 바에 하루에 300원이라도 내고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 방에 오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잘 나옵니다. 조금 더 나은 방인 정혜원 월 5만원짜리 방도 있고요. 정혜원은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 추천드리고 2일 만에 상한가 나왔죠. 3일 만에 45% 상승 나왔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1년 내내 반복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렇게 여기서 추천드리고 3일 만에 45%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 5만원짜리 방에서 이렇게 큰 수익도 나와준다. 다음 넥슨게임즈, 이것도 최근에 추세박스로 추천드렸던 일정주입니다. 여기 첫 번째 추천, 그리고 하락하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되면 매수 가능하다. 두 번째 추천 드렸고요. 첫 번째 추천, 두 번째 추천, 여기서 쭉 크게 한 달 만에 65% 올라갔죠. 목표가를 30%, 40% 드렸고요. 박스 하단에서 완전 발바닥에서 추천이었기 때문에 박스 중앙까지만 가도 기대 수익이 목표가가 30%, 40% 나왔습니다. 이렇게 초과 도달하면서 65%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좀 밀리고 있으니까 보유자분들 하락시에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좀 뺐다가 올리고 또다시 빠지고 있죠. 내려갈 때마다 찹찹찹 주황색깔 분할 매도 잘 해주시고요. 추천했던 가격대는 여기 급등신호가 떴던 바닥권에서 14,000원, 15,000원대에서 추천드렸고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하락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추세박스 매매였다, 일정주였다, 복습 잘 하시고요. 이렇게 목표가 드립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상세하게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세 리딩 받아보시면 됩니다. 수익 과정을 복습을 꼭 하시고요. 수익 과정 복습을 안 하니까 장님이 돼가지고 크게 가도 조금밖에 못 먹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팬클럽 추천주였어요. 팬클럽 멤버십 월 5,900원짜리 방 추천주다. 9일 만에 상한가 나왔고요. 뒤에 계속 추세로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지금은 주요하게 보라색깔 4개 크게 지지 잡고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지금까지 들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9일 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강제로 크게 먹었죠. 크게 먹어라 강조했던 종목이고, 아까 앞에도 봤지만 여기 5,900원짜리 방 추천주였다. 하위방에 추천이 나간 거는 상위방에도 다 전달이 됩니다. 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하위방 추천주는 상위방에 다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공통 추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4월에 추천드렸고, 이게 팬클럽 카톡 캡처예요. 추천주들이 싸그리다 이렇게 크게, 화장품주들이 40% 이상 크게 올라갔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160%까지 올라갔다. 화장품도 일정주였기 때문에 4월에 미리 추천하고 선반영 수익이 잘 나왔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추천 당시의 일봉입니다. 이때처럼 크게 먹으라고 했어요. 추천드리면서 현재 거래량이 없지만 빼꼼 박스 돌파가 나왔고 현재 무릎 자리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이때처럼 쫙쫙 시원하게 올라간다. 크게 먹어라. 크게 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리딩을 토대로 올라갈 때는 최대한 크게 먹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먹으려면 첫 번째 이렇게 과거 복습, 수익 과정의 복습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할 매도입니다. 온전히 물량을 쭉 홀딩하는 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남은 물량을 최대한 끌고 가주는 거죠. 운 좋고 이렇게 우다다다 올라가는 경우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없는 종목이다 4월 30일에. 하지만 급등 시에 시원하게 이전 노랑처럼 크게 올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를 크게 줬다. 급등 시 시원하게 올라간다. 다음 에코프로 머티, 역시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밥동이 나오고 있죠. 밥동이 나올 때 낙폭가대로 한 번 더 재추천 드렸어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손절가는 보라색깔 75,500원 드렸고, 요거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4일 만에 20% 수익이 나와주고, 지금도 요 낙폭 기준으로 오늘 살짝 고점 경신 해줬습니다. 재추천했던 자리가 5일선을 처음으로 안착하는 흐름의 자리였고요.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17% 급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20%의 수익이 나온 거죠. 이것도 보시면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추천드렸고, 눌림 매수 가격, 손절가, 목표가 다 있습니다. 요거 가짜 반등만 나와줘도 20%의 기대 수익 목표가 드렸고요. 20% 도달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9만원 중반대 1차 매수한다. 하락 기다렸다가 7만원, 8만원대 눌림 매수한다. 이렇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제가 가이드를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나는 돌파 매수의 성향자다. 나는 눌림 매수의 성향자다. 여기에 맞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주가 유도선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손절가, 목표가 다 제공합니다. 여기 노트 보시면 추천주 상세 양식이고요. 이렇게 유료 영상도 찍어 드리고 있고요. 노트 안에는 이렇게 단기, 중기 목표가, 손절가, 추매가, 차트 재료 일정, 리포트, 수급 재무, 위험 요소 모든 거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음 펩트론 비만 치료 대장주,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160% 올라갔고, 지금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무리하게 따라 붙지 마시고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고점 추천이 아니라 펩트론은 어깨 추천이었고요. 인벤티지 랩은 무릎, 여기도 무릎 자리, 여기랑 똑같은 타점이죠. 여기서부터 가속 붙어서 270% 올라갔고, 여기는 가속 붙어가지고 100%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 자리, 초보자분들은 무릎 자리를 잘 공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추천드리고 3일 만에 20% 상승 나왔고요. 7월 8일에 펩트론은 검정 색깔 별이 없고요. 머리 자리라서 패스를 했고요. 초보자분들에게는 머리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근데 인벤티지 랩은 월봉이 무릎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상은 단기 고점이었지만 그래도 월봉이 무릎 자리였기 때문에 검정 색깔 별 재추천드리고 3일 만에 또 2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추천했던 자리가 16,000원 정도, 여기서 단기 고점이죠. 하지만 더 갈 수 있다, 기법상 더 갈 수 있다 추천드렸고 20%, 3일 만에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루 만에 9%, 2일 만에 17%, 3일 만에 20%. 다음 보르노이도 무릎마다 반복 추천을 많이 드렸던, 1년 이상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VVIP 1년 내내 반복 추천. 최근에 또 발목자리가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5월에 작은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발목자리, 그리고 노란 색깔 뚫으면 확실하게 무릎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구간에서 반복 추천 드렸고 쫙 뚫어주면서 추세 붙어가지고 2달 만에 130%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것도 한번 흔들었던 구간이 있긴 하지만 평단이 낮았기 때문에 분할 매도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지금까지 들고 있기가 수월했죠. 그리고 여기 전고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돌파 매수 손절 짧게 잡고 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100%, 75%, 40%, 130%의 수익이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 게, 제가 1년 내내 반복 추천을 했다고 해서 되도 않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면 안 돼요. 지금도 단기 고점이죠.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타점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반복 추천하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이런 꼬다리에서 추격하면 안 돼요.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였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나왔죠.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방 경고 드렸었고요.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영원히 홀딩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반드시 밥동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막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니까 고점에서 절대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카페24도 제가 월봉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었고, 일봉은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크게 180% 올라갔고요. 이 타점이랑 동일한 타점이었다. 타점 복습 잘 해주시고 계속 대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이런 자리, 무릎자리에서도 이렇게 돌리죠. 쭉 빠지다가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한다. 정배열로 이런 거를 잘 복습을 하고 대입을 해서 최대한 크게 먹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저가 4840 손절을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고점에서 추천했지만 손절가를 드렸겠죠. 스윙으로 들어갔다면. 여기는 신고가 매매, 신고가 눌림자리, 천국의 계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자리에서 410% 상승이 이어집니다. 추세 이탈 없이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여태 홀딩하기가 수월했고요. 최근까지 350%였다가 지금 410%까지 올라갔습니다. 단타 스윙 아니고 애초에 프리미엄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어요. 효성중공업도 여기 발목에서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30% 올라갔다가 작년에 또 신고가 눌림 추천드렸죠. HD 현대엘렉트릭과 같이 추천드렸고 지금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살짝 밀리더니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선 관련주들은 제가 작년 9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고점 폭탄 돌리기 조심하시고 항상 에코프로를 떠올리세요. 에코프로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결국은 꺾이고 무너졌죠. 재룡전기, 재룡산업 다 이렇게 LS 일렉트릭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다 중장기로 가능하다고 했고요. 두 개 강조했던 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탑픽으로 두 개 줬다. 나머지는 다 같은 섹터니까 매수 가능하다고 했던 거고. 다음 삼성전자 무료 추천주였고요. 6만원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6만원이 매력적인 신규 가격으로 보인다. 유튜브 영상 무료로 찍어 줬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10만원 이상 가는 거 기대치 낮추고 6만원에서 매수하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잘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 재매수하고 현재 40% 50% 수익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초록색깔 추세 하단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탈 흐름이 좀 나오고 있을 때 하단 지키면 반등 나온다 라고 했죠. 예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10만원 이상 간다 라고 했지만 쪼로록 무너지면서 6만원까지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가만히 멍 때리지 말고 내려간 어깨에서 잘 챙겨주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없어도 되는 돈이다, 나는 5년 10년 이상 본다, 이런 마인드라면 대응을 뭐 안해도 되겠지만 대개는 그런 포지션은 아니니까 좀 샀다 팔았다 보유선 대응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100% 수익률을 기다리다가 손실 전환까지 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온주환 같은 경우 94%의 수익률을 보고 있었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100% 오르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달이 안되고 빠져버린 거야. 이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10만원 도달 안됐죠. 그러니까 10만원에 매도해야지 하던 분들이 전부 다 닥쳤던 개가 됐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려갈 때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유선 대응을 하고 최소한 본전 위에선 팔아야지. 그리고 내가 50% 수익이 났잖아요. 50% 수익률이 나왔잖아. 그럼 최소 그 절반인 25%는 확정적으로 수익을 먹어줘야지. 응? 식탁 위에 소고기 차려놨는데 그걸 왜 안 먹고 있어? 빼들어 가려고 하면 지켜보다가 이걸 누가 자꾸 빼들어가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은 몇 개라도 쭈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걸 다 뺏기고 있어.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제가 차트상 최저점 가격을 9만원으로 잡아드렸었고 이것도 지금 180% 상승이 나왔죠.
차트 분석으로 항상 최저점 가격도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혹은 짧게 손절 잡고 회복 시 재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이탈은 중장기 매매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61선 지키면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61선 지켜주면서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회 상위 종목 간단히 볼게요. HB 테크놀로지, 이거 어제 하락 나왔죠. 제가 하락 시나리오 이렇게 줬습니다. 최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자, 크게 올랐고 어떤 이유로든, 이유가 없어도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하자 라고 했는데, 지금 3월에 공시가 지금 늦게 정정이 되면서 적자로 정정이 되었죠. 영업이익이 이 내용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고, 또 시간으로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밀립니다. 이제 공시는 신사업 순항 중이고 괜찮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공시가 아니라 저번에 3월에 정정한 공시다 라고 해가지고 반등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다시 밀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가짜 반등 주면서 32,000원까지 내려오는 건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때도 내려오는 도중에 반등이 좀 여러 번 있었죠. 지금도 내려오는 도중에 반등이 있을 겁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지는 걸 좀 주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HB 테크놀로지 크게 올랐고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다. 지금도 크게 올랐고 어떤 이유로든 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다 라고 파동상으로 리딩을 드렸던 거고, 이제 하락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찹찹찹 대응해 주시고, 밑에서 이제 반등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그때도 우리가 항상 발목자리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빠지다가 올라오나? 오, 올라왔네. 오, 올라왔다. 이때 이제 1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이제 1차 손절, 2차 손절, 3차 손절 이런 식으로 손절 잡고 들어갑니다. 이거 딱 이렇게 올라와주는 보너스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수평 지지를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도중에 찹찹찹에서 챙겨줬으면 되는 겁니다. 잘 매수해 놓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게 뭐한 짓이야, 그렇죠? 항상 추이를 보면서 크게 올랐다면 크게 하락하는 거 조심하고 대응을 잘 하도록 합니다. 지금 발목자리 기준으로 무려 50%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 그 절반 값인 25%는 수익 확정을 해주라고. 25%면 4,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가 나왔어야 돼요. 혹은 아주 물량을 조금만 남겨두던가. 오늘 저가까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50% 수익이 15% 수익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뭐한 짓이야. 이렇게 끌려 내려가면 안 돼요. 챙겨주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져가 보자. 물론 이 파동을 다 버텨가지고 이 파동을 다 버텨서 뒤에 더 크게 먹는 장기 포지션도 있지만 진짜 대개는 그런 포지션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포지션이면 무덤덤해요. 하락해도 무덤덤하고 멘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려갈 때 잘 챙겨주자. 다음 신규 상장주 시프트업. 오늘 분봉부터 볼게요. 분봉으로 볼게요. 상승 출발했다가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시가 회복하고 올라오나 싶더니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박스는 이렇게 요 박스 이탈하고, 그리고 요때 자리도 이탈을 하고 차례차례 이탈을 하면서 여기 꼬리도 이탈을 하면서 무너졌고요. 약별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줬네요. 오후에는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 다음에 여기 그리고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들이 그대로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신규 상장주 가든 말든 신경 끄고 안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 무너지면, 신규 상장주가 무너지면 마이너스 60%,
80%까지 떨어집니다. 공모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DS 단속으로 많이 설명을 요즘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모가가 10만원이었고 5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10만원까지 빠지고 9만원까지 밀렸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신규 상장주 가든 말든 관심을 끄시고요. 다음 대성 창투, 애가 시프트업 상장 기대감으로 반응이 크게 나와줬다가 밀리죠. 자, 상장일에 하락합니다. 시프트업이 상승 마감을 했더라도 얘는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항상 상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선반영이 나오고 보통 한 달 전이 고점입니다. 얘도 정석적으로 7월이 상장일이었고 6월 초가 이제 7월 초가 상장일이었고 6월 초가 고점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흐름이 정석적으로 나왔던 게 Y랩이고요. Y랩이 얘도 6월 말에 상장했죠. 6월 말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보시면 한 달 전이 고점이죠. 이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됩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Y랩 같은 경우는 여기 이탈하면 제가 크게 빠지고 죽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추세 하단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추세 하단도 지키지 못하면서 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두산으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고요. 두산이 지금은 계속 쭉쭉 잘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 보시면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역시 고점은 한 달 전이 고점이죠. 10월 상장인데 9월이 고점이에요. 상장하니까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 현재 Y랩이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랩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두산도 이렇게 상장 재료 소멸 나왔다가 뒤에는 회복하고 올라가줬다.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왔죠. 두산 합병 이슈로. 월봉을 보면 역대 신고가 오늘 역대 신고가 찍어줬습니다. 고리까지 이렇게. 현재 요 자리랑 좀 유사한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이 점은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고요. 현재는 최고점에서 박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와줬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스 상단을 이제 지지로 잡으시고 박스 중앙 가격도 지지, 그리고 박스 하단도 지지, 주역에는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박스 매매. 다음 포스코 홀딩스, 오랜만에 낙폭가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얘도 10년 이상 괴로웠던 종목이죠. 이유는 여기 40만원 돌파해주면서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돌파하고 가속이 나왔고요. 지금은 가짜 반등으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시세 나오고 가짜 반등 주면서 밀리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의 맥점이었던 40만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0만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481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그게 39만원 정도 하네요.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흐름으로 질질 내려가고, 에코프로랑 똑같죠. 이렇게 좀 역배열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40만원이 1년선, 반년선이 뭉쳐있는 구간입니다. 장기 입형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로 4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를 안착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상단 맞고 이렇게 내려왔었고, 요 점은 좀 주의를 하도록 하자. 아직은 역배열 박스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중에 제가 유일하게 추천했던 게 포스코 DX거든요. 포스코 DX를 제가 이렇게 5,000원대부터 반복 추천드리고 만원 돌파했을 때도 추천드리고, 이게 700으로 돼 있는데 90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포스코 DX도 중장기 추천주였지만 영원히 제가 계속 반복 추천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때가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이때 재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뒤에는 이전 상장하면서 제로소멸로 빠지고 2차전지 쪽 이쪽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얘도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된다. 가짜 반등은 대시세가 나오고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이런 식으로 크게 내려가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알려드렸던 종목이 하이드로 리튬, 이런 식의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쪼르륵 빠졌죠. 해서 제가 지금도 에코프로랑 계속 이런 애들을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이런 애도 지금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죠.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흐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최악의 흐름을 잘 생각하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HPSP 반도체 관련주. 계단식으로 정배열로 올라가다가 추세 이탈하고 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추세 이탈한 상태에서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저가 35,000원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박스 상단인 43,000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네요. 일봉의 역배열은 살짝 끊어주면서 올라오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박스는 이렇게 잡혀있고, 박스 매매 구간 121선 살짝 안착했고, 전고점이 박스 상단이 45,000원, 현재는 박스 매매 구간이고, 만약에 밀리면 하단까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안착을, 여기를 45,000원 구간을 안착을 해줘야 주가 업그레이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가 있다. 다음 바이오니아, 이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에 역배열 끊고 이 구간에서 박스 치다가 급등, 지금도 역배열 끊어주면서 박스 치다가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박스 돌파하고 올라왔고, 이렇게 박스 돌파 빼꼼 올라온 상태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만약에 얘가 힘을 받고 올라온다면 여기까지는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 맥점은 이 자리고요. 일봉은 최근에 481선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자리, 살짝 이탈하나 싶었는데 N 패턴 반등 나와줬고요. 현재는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 YM텍. YM텍 월봉 이 자리에서 올라왔고요. 이 차트는 우리가 최근에 추천했던 사조 시푸드랑 유사한 차트네요. 사조 시푸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보시면 딱 이 자리죠. 여기 빼꼼 올라왔던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28% 수익이 나왔었고요.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이런 차트들을, 수익 차트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대입을 하시면 같은 자리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전 맥점이었던 19,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있고요.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해야 다음 전고점까지, 박스 상단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일봉상으로는 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겠고요. 지지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0원이 오늘의 시가랑 일치하고요. 이런 식으로 3개, 4개, 5개까지 볼 거면 이렇게, 이것도 뭐 15,000원이 1년선이랑 일치하고, 또 전날의 종가가 14,000원이랑 일치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맥점이 1,000원씩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고 분할 매도로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이전에 반년선 저항, 반년선 저항, 반년선 저항 받다가 안착하고 가속 붙어서 쭉 올라왔던 흐름도 체크하시고. 다음 7월 1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비만 치료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XR, 제약, ESS 반도체. 비만 치료제
라파스가 상한가가 나왔고요. 라파스는 예전 추천주였죠. 예전 무료 추천주였고요. 이번에 재추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스도 교과서 종목이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요게 20년도 20년 말부터 추천을 드렸고요. 정배열 자리죠. 정배열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추세가 붙어서 올라갔고, 요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재추천드리고 이렇게 바로 올라갔던 구간 140%. 딱폭과대 자리에서도 가짜 반등 크게 노리고 추천 들어갔고, 뒤에도 여러 번 추천드렸는데 어쨌든 다 수익 나오고, 여기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지고, 현재는 역배열에 잡혀 있어요. 이전의 맥점이 15,000원이네요 15,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살짝 밑에 가격이 역배열 돌파 가격이니까 이 역배열 저항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역배열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맞고 떨어졌었고요. 지금도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는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샤페론 대원제약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고, 비만치료제는 인벤티지랩이랑 펩트론이 기존 대장이었고, 대봉LS도 추천드리고, 세 종목이 다 크게 올라왔죠. 다음 메타버스 XR, 갤럭시 언팩, 삼성전자 연내 XR 플랫폼을 공개를 한다. 예, 낙폭과대 자리에 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XR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일부는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고요. 이제 단기 매물이에는 너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행보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며칠 더 강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보다는 이제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미국 생물보안법 강화 및 트럼프 당선 수혜, 국내 바이오 기업 호재. 앞타바이오가 특히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앞타바이오도 제가 과거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얘도 합동의 정석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요 구간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5만원 간다, 5만원 초과 도달한 다음에 추세 이탈하고 쭉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죠. 이렇게 항상 bab동을 조심을 해야 돼요. 현재는 라파스와는 다르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고요. 여기 무릎자리 만들어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주요하게 3번 추천드렸고 21년 9월에 고점 찍고 뒤에는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다. 현재는 추세를 돌리고 올라오고 있으나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월봉 자체로 봤을 때는 무릎 자리인 게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VVIP 방에 기법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했지만, 그리고 수익이 한 15%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껄끄러운 자리였다. 고수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자리고요. 코오롱 티슈진 삼상 이슈로 오늘 반짝 나왔죠. 박 상단 맞고 떨어졌네요. 16,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 앞으로도 16,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16,000원과 13,000원 사이에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음 전력 저장 장치 ESS, YM텍, N플러스 연속해서 반응이 나오시고 있고요. 유니테크노, 한중, NCS. 반도체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추천하고 2일 만에 21%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전일 시에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어요. 최근에 유리기판 엮여 있었고 9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로 시에 상승이 나왔다. 리튬 관련주, 리튬주는 몇 해 전에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짜 반등으로 조심을 해라 라고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로 리튬, 리튬 부어스 이런 애들 계속 급등이 시원하게 바닥에서 나올 때마다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져버리죠. 계속 가짜 반등 좀 주의하시고. 다음 전선 관련주, 작년 9월부터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프리미엄 섹터 전선, 지금도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제일 강조 추천드렸고, 얘도 역대 신고가 410%까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 섹터도 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역대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요거 멤버십 팬클럽 월 5,900원짜리 방에 추천드렸고요. 오늘도 고점 경신, 160% 최대 수익이 나왔다. 4월부터 추천드렸죠. 5월 말 한중 정상회담 일정으로 추천드렸었고, 6월에도 일정 잡히고 7월에도 일정 잡히면서 계속 일부 종목들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일부 종목은 또 밥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PR도 크게 수익 나왔다가 지금은 거의 다 제자리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다음 개별 테마, 이거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시 20분쯤에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 7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램테크 놀로지 추천주였고, 고가 21%,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전일에 에너토크가 크게 반짝했죠.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램테크 놀로지도 이렇게 반짝하는 거 조심하면서 시초에 챙겼으면 됩니다. 다 원익큐브 한동훈 관련주,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3% 정석 반짝으로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짜 반등 조심해라, 저점 경신, 가짜 반등 조심해라, 저점 경신, 가짜 반등 조심해라, 저점 경신.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더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은 하도록 하자.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로 반짝 나왔고, 다음 라이콤, 이거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죠. 여기서 눌림 추천드렸고, 단기에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역대 신고가 전고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7% 반짝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워낙 단기에 추천하고 110%나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무리하게 저런 고점에서 따라붙지 말자. 재룡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밀리고 더 갔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여기서도 단기에 바로 더 갔지만 초보자분들 무리하게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시면요, 가만히 손절 못하고 들고 있다가 본전은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보자, 이때 추격하셨던 분들은 빠지죠. 이 하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리고 본전은 본전에 판다고, 본전에 팔고 뒤에 날아가는 거 구경하지. 그리고 또 뒤늦게 추격하지. 여기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또 밀렸지, 또 올라오지, 또 본전에 팔지. 계속 이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꼬다리에서는, 꼭지에서는 더 가든 말든 좀 관심을 끄시고 장기 평이랑 가까이 붙어있는 자리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룡산업도 고가 19%, 종가 6% 정석 반짝 나왔고,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다음 G2파워, 얘도 원전 관련주인데 어제는 전력 저장 장치로 반응이 나왔고요. 고가 5%, 종가 보합 반짝. 제주맥주 고가 25%, 종가 16%.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기 전고 돌파는 실패를 했고요. 월봉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박스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돌파를 하면서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 전환 박스 돌파 자리다. 파동은 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무리하게 따라붙진 마시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하는 게 기본적인, 월봉이라 잘 안 보이잖아요. 일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반짝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이거 패턴 잘 숙지하고 시초에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한다. 다음 7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BBC 상한가 칫솔모 관련주입니다. 치카치카
칫솔모. 최대 주주 변경. 최대 주주 변경은 묻지마 큰 호재죠. 반짝은 주의를 하시고, 신규 상장 주네요. 상장하고 쭉 하락했다가 밑에서 박스 만들어 주고, 신저가는 작년 10월이었고요. 전고 돌파해 주면서 2층 자리, 2층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 거래량 없이 우상향 하다가 장기 2편까지 또 빠져버렸고요. 이때 장기 2편까지 빠졌죠. 지금도 장기 2편까지 빠졌다가 단기 추세 박스 형태로,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4,2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5월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했고, 이제 13,500원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거래량 없이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최대 주주 변경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다. 자, 월봉상으로는 이전에 여기 박스였던 자리, 이 자리를 13,000원쯤에서 힘을 이기고 올라와 주고 있는 중이고, 기존 박스 상단이 14,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미래의 저항대 체크를 해야 되죠. 이건 좀 먼 나라 얘긴데, 중간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닥에서 추세 돌리고 이렇게 박스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쯤 맞고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추세 상단 맞고 떨어지는 거. 자, 요 자리가 이제 추세 박스로 올라오던 자리였죠. 올라오다가 여기 맞고 한번 떨어지면서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더 위에 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은 큰 호재고 20% 이상의 상승을 생각해봐도 되겠으나 반짝은 주의를 하시고, 항상 최대 주주 변경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어떤 흐름으로 나왔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두산은 앞에 설명드렸죠. 오늘 합병 공시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타임라인 활용해가지고 앞에 보시도록 하고, 아이고 전선 관련주들도 전선 관련주도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연속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지겨워가지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 타임라인,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다음 대한유팜 5%, 오늘 낙폭과대 자리에서 크게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23% 상승 마감한 자리에서 5%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인가? 상한가 마감이네요. 시간에까지 11,000원까지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별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던 종목이었고요. 보자.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 상한가 나와주면서 11,000원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맞고 떨어졌었죠. 지금도 요 구간 변곡점에 올라왔습니다. 1,500원 정도를 이제 안착하는 게 1,500원, 11,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 여기 돌파 안착 실패하면 이전처럼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건 조심하시고요. 변곡점까지 올라왔다. 최근 일봉은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오늘 동시에 장기평 3개 다 뚫고 올라가줬고요. 상한가 마감. 오늘의 종가인 9,600원 1차 지지, 그리고 2년선인 9,000원 2차 지지, 8,500원 3차 지지, 이렇게 지지 3개 보고 지킴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또 찹찹찹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대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이고, 다 이전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이렇게 반복 추천드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최대 240% 수익이 나왔고요. 추천 줄 때마다 단기에 급등이 팍팍팍 나왔습니다.
그때 복습을 하나 할 게 중요한 게 있다면 또 대주주 매도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지만 뒤에는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다. 대주주도 주가의 고점을 알지 못한다. 고점 저점을 알지 못한다. 최근에 박진영도 JYP 매수하고 물렸죠. 물론 박진영이야 뭐 3년 5년 이상 보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대주주도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물며 개미 따위가 한방 매수하고 한방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불가능한 생각은 좀 버려야 되겠죠.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도록 합니다. 이렌시스부터 최근에 121선을 이탈을 하고 다시 121선에서 3번 연속 저항이 걸렸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6,400원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으로 6,3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돼요. 현재는 반년선과 1년선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박스 하단 5680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이탈하면 계속 계단식으로 더 크게 빠집니다. 여기 박스 상단 안착하는 게 중요. 여기 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을 했었고 다시 안착하고 이렇게 주가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려면 일단 121선 6,3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역배열은 크게는 이렇게 잡혀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잡혀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역배열은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올라오려고 시도하고 있네요. 다음은 에브리봇. 에브리봇 여기 급등 나왔고 이제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큰 박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살짝 역배열 끊었죠. 살짝 역배열 끊어준 자리에서 121선, 얘도 121선 기준으로 그때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다시 또 최근에 힘싸움 보여주다가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2% 정도의 상승이 나와줍니다. 약상승이죠. 최근에 꼬리 가격이 23,5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 지금 큰 박스를 쪼개면 여기가 상단 박스고 여기가 하단 박스죠. 여기를 안착해야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실패하면 또 이렇게 내려오는, 크게 19,000원까지 내려오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더 볼게요. 1.7%. 얘도 추천하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은 고점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하단 가격이 14만원 정도 하고요. 이거 14만원 이탈하면 더 크게 무너지니까 조심하시고, 추천했던 주요 타점들은 이렇게 여러 번 있었고요. 지금은 좀 빠지고 있다.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서 내려가고 있고요. 역배열 상단 121선 16만 5천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워낙 엄청나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다. 이제 올라가려면 여기를 안착해야, 박스 중앙까지 올라와야지 다시 또 박스 상단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워낙 크게 오른 게 부담인 자리다. 다음 S바이오메딕스 2%. 파킨슨병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꿈이 이뤄지나. 이 내용으로 이미 크게 고점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고점에서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밑에서 박스 돌파, 여기 무릎 자리에서 가속 붙어 가지고 바로 올라갔고, 위에서 추세 박스 형태로 이렇게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작게 쪼개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박스 대응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은 이 정도의 박스 매매 구간이고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하단 이탈할 때마다 정리 못하면, 만약에 이탈 나왔는데 정리 못하면 얘는 엄청나게 크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박스 매매 구간, 다음 성신량의 2%,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도 이제 시추 쪽에 엮여있죠. 시추 할 때 시멘트가 쓰이고, 그리고 또 그쪽 영일만에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도 시멘트 좀 쓰일 거고, 이틀 연속, 3일 연속 반응 나와주고 시간으로 또 2% 상승이 나왔다. 주요하게 480일선 2년선에서 장중 돌파했지만 자꾸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종가상으로 9,600원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9,600원 안착 중요. 현재는 1년선과 2년선 사이에 박스,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운 박스였다가 박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박스 상단 9,600원, 9,6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월봉을 보시면 아주 큰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